징계 명단에 들어간 안상훈 의원은 윤리위 징계 가능성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징계감이다. 여기서 옷깃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한동훈 의원인데요. 싱크 한번 들어보시죠. 예, 나 나가라고 저도 하지 마. 저 그 징계 명단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요? 아니 뭐 저 한동훈 전 대표 그 해피마켓 대구에서 할 때 구경하러 갔었거든요. 예, 같이 계셨었어요. 예. 그래서 저 한동훈 대표하고 옷깃만 스쳐도 징계감이기 때문에 예. 지금 장동혁 체제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은 예. 일단은 뭐 그 당권파 쪽에서는 그 징계 리스트에 뭐 블랙리스트겠죠. 예. 다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아니 네, 들으신 대로 안상훈 의원은 대구 해피마켓에 참여한 걸로 지금 징계 대상에 올랐다고 하는데 저희가 영상을 찾아봤더니 정말로 실제로 한동훈 의원과 옷깃이 스친 장면이 또 포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최창렬 교수님, 정말 옷깃만 스쳐도 징계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근데 징계 명단에 안 들어가면 창피할 것 같아요. 상황이 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징계가 전혀 권위가 없어요. 네. 우리 대학교 제가 퇴직하기 전에 대학에서 만약에 징계위원회 올라가면 그건 완전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상상할 수 없어요. 제가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의 그 인권을 보호하려 해요. 마지막까지. 검찰이 기소가 되지 않으면 일단 좀 보호해주자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징계라는 게 그 사람 인생을 망가뜨린다고요. 대학 교수로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저 상황은 전혀 아니에요. 저 윤리위에 징계가 됐다 해서 정말 내 정치 인생이 망가지고 공천 못 받겠구나. 이게 아니고 네. 징계를 이거 안 받으면 큰일 나겠네. 이거 다음에 만약에 당권이 바뀌어서 만약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동훈 의원이 만약에 복당되면 징계 명단에 안 들어간 게 이게 친장 아니야? 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런 예. 정치적 상상력까지 드는데 무슨 말씀 드리는 건가 하면 그만큼 이 징계는 이미 권위를 상실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붕괴했다는 것을 스스로가 반증하는 거다, 입증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아까 프레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 되면 말이죠. 그래서 예. 10명, 20명 얘기가 나오고 저렇게 당당하게 이거 어깨 스치면 징계감이네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말이죠. 이게 희화된 거예요. 아무런 권위도 없고. 근데 이 장 대표에 모를 리 없을 겁니다. 모를 리가 없지만 이렇게 자꾸 징계를 정치 이슈화하고 정치 의제화함으로써 자꾸 그 징계를 블랙홀로 만들고 그 자기의 또 이 지도부를 연장시키려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고 또 하나 이거 보면요. 맥락이 뭡니까? 한동훈 의원이 당대표 할 때 그때 총선거지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계엄 탄핵에 대해서 윤석열 쪽과 생각이 다르다고 제명됐던 거였잖아요. 물론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맥락 해석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한동훈하고 가깝다. 뭐 어깨 스치면 징계한다. 이런 징계는요. 제가 유사일에 본 적이 없고 한국 정당사 일에 처음입니다. 이거 아주 연구 대상이에요. 아주. 네, 알겠습니다. 이 징계 정국으로 국민의힘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번번이 마주치는 걸 좀 피해왔던 한동훈 의원과 장동혁 대표가 옆에 나란히 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신효섭 위원님, 네. 한동훈 의원과 장 대표가 이 상가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일이었습니다. 지난 2일 밤이었고요.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이제 가족상을 당했는데 이게 지금 뭐 온라인상에서는 누군가 이런 분들이 다 했지만 그 상을 당한 입장에서 그 본인들이 밝히지 않고 유가족들이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가족상을 당했는데 거기에 밤 10시쯤에 한동훈 의원이 박정하 의원, 그러니까 대표적인 친한계 의원이죠. 함께 그 빈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장동혁 대표가 먼저 와 있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하고 앉아서 얘기를 예.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안내를 받아서 한동훈 의원도 그 자리에 동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 10분 정도 이제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눴고 한동훈 의원이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종의 이제 한동훈 의원의 조문을 간 건데 이 조문을 두고서 지금 뒤늦게 지금 당권파에서 또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오면서 이게 일종의 당내 갈등의 또 다른 소재가 되고 있다. 지금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언론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한동훈 이 두 사람이 탄핵 전국 뒤에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자, 성치훈 대변인님, 네. 장동혁 대표 측은 한 의원의 조문을 조금 계산된 정치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뭔가 뭐 경조사와 관련된 특히나 이런 안타까운 일과 관련돼서 조문을 가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뭐 이해를 하고 뭐 양해를 하고 했던 점들이 있는데 예. 그만큼 이 당내,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내의 이 사이가 지금 당권파와 친한계 사이가 그만큼 벌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논쟁을 보면서 떠올랐던 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문을 하러 왔었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라고 외쳤던 그 전직 의원보다는 정중하게 90도로 인사하면서 그 맞아줬던 문재인 전 대통령들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가 아무리 안 좋아지고 어떻게 여기 올 수 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장소나 그 장소와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것과 관련된 발언을 굳이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모든 조치를 조금 도움을 줘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정치를 떠나서 사람의 도리의 영역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아무리 사이가 안 좋더라도 부고 문자 오면 찾아뵙는 게 또 예의고 그렇게 해서 또 관계가 또 개선되기도 하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께서 그런 자리를 마련들어 주셨구나 이런 얘기들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의뢰인과 경영권 분쟁하던 상대방 쪽에서 부고 문자 와서 저도 조문 갔었고 네. 사건 좀 해결하는데 서로 유하게 되는데 또 이게 작용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은 두 분 이외에 주변 분들이 더 이렇게 정치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게 더 두 분 사이를 갈라놓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사안은 또 만약에 안 갔으면 또 안 갔다고 뭐라 그랬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조문 가능하다는 거 확인하고 갔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봤는데 가능하다라고 해서 갔으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다들 정치적으로 소비하는 거는 도움을 주는 게 아니다. 두 분을 모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도리의 영역으로서 서로 그냥 만나서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요 정도로만 했으면 되지 않은가. 이거를 사람이 어떻게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 끝도 없거든요. 예. 당 내에서의 갈등을 여기서부터 좀 화해의 모드로 가는데 서로 좀 기여를 했으면 합니다. 네. 다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불쑥 나타났다, 한 의원이 불쑥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의원 측에서는 조문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찾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창렬 교수님, 앞서서 구자랑 변호사님이 주변에서 더 일을 키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보도를 보니까 뭐 사전조율도 없이 불청객처럼 빈소에 들이닥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변인 그 그룹에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애도가 아니라 계산된 정치다, 정치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보는 저 인식이 참 전 놀라워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일단 오면 고맙지 않겠어요? 찾아왔구나 하고 이거 무슨 항일 투쟁할 때 저 일본군 무슨 저기 총독도 아니고 말이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가능한 이게 이 얘기한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언론에 이제 조명을 받고 장동혁 체제 내에서 뭔가 더 점수를 달라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도를 보니까 여기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장동혁 대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얘기를 꽤 했더라고요. 거기 이제 앉아서 그 한동훈 의원이 뭐 술도 한잔 권하고 했더라고요. 그럼 장동훈 대표가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자꾸만 빈소에 뭐 불청객처럼 찾아들었다, 뭐 계산된 정책이다. 그게 다 모든 게 계산된 행위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반정치예요. 정치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것도 정치의 자리에 법률이 대체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치가 아니 엔티폴리틱스, 전형적인 반정치, 미정치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장동혁 대표에게도 손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다 이 기억에 남을 겁니다 아마. 예.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아주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